천국의 정원은 은빛 안개로 부드럽게 감싸여 있었다.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빛, 바람에 흔들리는 이름 모를 꽃들이 속삭였다. 해숙은 집 앞에 서서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다. 80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녀의 얼굴은 무거운 기억을 품고 있었다. 낙준이 죽기 전에 몇 번이고 말했었다. 우리 마누라, 20대 30대도 예뻤지만 지금 모습이 제일 예뻐. 해숙은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한치의 망설임 없이 80세 모습을 선택했다. 하지만 지금 그 선택은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남편의 사랑을 믿는다. 천국에 도착한 다음날 보여준 남편의 진심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래도 누가 봐도 엄마와 아들 같은 지금의 모습에 해숙은 괴롭기만 하다. 생각에 잠긴 해숙, 남편과 함께 걸어오던 노을진 저녁을 회상해 본다. 혼자만 젊어진 남편을 보며 심란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던 해숙이 내뱉은 말, 천국이 뭐 이래. 차라리 지옥이 낫겠다. 속상해하는 아내를 데리고 낙주는 천국센터로 가서 아내를 젊게 해달라고 졸라보았다. 직원이 거절하자 그녀가 그럼 남편을 나처럼 늙게 해달라고 말하자 순간 늙기 싫은 낙주는 잠시 다시 생각해 보자고 말려도 보았지만 해숙이 낙준을 쳐다보며 싫어 하면서 눈치를 주자 아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려고 결국 눈물을 흘리며 동의했다. 하지만 한번 정하면 돌이킬 수 없는 천국 시스템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줄 리가 없었다. 결국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낙준이 아내에게 가슴속에 담아둔 말을 고백했다. 여보,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있던 그건 중요치 않아.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하반신 마비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 나를 헌신적으로 돌봐주고 사랑해준 당신에게 언제나 미안하고 고마웠어.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지내면서 내가 간절히 원했던 건 당신과 함께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였어. 천국에서 이렇게 당신과 함께 걸어서 집에 갈 수 있으니 난 그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행복해. 해숙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생각했다. 그래. 그럼 됐지 뭐. 이렇게 같이 손잡고 집에 갈 수 있잖아. 여기 천국 맞네. 그래, 이렇게 살아가 보자. 이렇게 마음먹자. 해숙의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졌다. 두 부부가 손잡고 함께 걸어가는 길에 붉은 노을이 너무나 아름다웠다. 그래, 그랬었다. 여긴 천국이고 남편은 건강하다. 그것만 생각하자. 그렇게 맘먹었더랬다. 그러나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는 해숙은 점점 자신이 없어진다. 한편 아내 바보 낙주는 해숙을 기쁘게 하려 작은 이벤트를 계획했다. 그는 해숙 앞에 서서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벽을 가리키며 말했다. 짜자잔. 집 외벽에 핑크색 풍선으로 만든 꽃 모양 장식이 화려하게 반짝이고 있었고 이해숙 삼행시가 쓰여 있었다. 이제부터 행복 시작. 해수가 천국에선 오빠만 믿어 쑥스럽지만 사랑해. 그 순간 그 벽 앞에 아주 젊고 예쁜 아가씨가 서 있었다. 너무 놀라서 어벙벙한 낙준과 해숙. 그 순간 소미가 뛰어와 낙준의 품에 와락 안겼다. 낙준 씨. 그녀의 맑은 목소리가 정원을 울렸다. 해숙의 미소가 굳었다. 이게 뭐야? 얘 누구야? 낙준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놀라며 말했지만 그녀는 낙준과 소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가슴은 질투로 타올랐다. 결국 해숙의 그 장면은 천국 CCTV에 찍혔고 센터장은 엄중히 꾸짖었다. 이해숙 씨, 천국에서 폭력은 금지입니다. 목사의 교화소에서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질투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목사의 말이 메아리쳤지만 해숙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소미는 누구일까? 이제 소미에 대해 알아보자. 소미는 천국의 지하철 플랫폼에 서 있었다. 안개 속 기차의 덜컹이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그녀는 이마를 짚으며 혼란스러운 눈빛을 띄었다. 지하철에서 내리는 순간 모든 게 하얗게 잊혀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기억은 텅 비었지만 단 하나의 이름이 그녀를 붙잡았다. 고낙준. 기억나는 건 고낙준 당신뿐이었어요. 그녀는 그 이름을 되뇌며 가슴을 눌렀다. 낙준은 그녀의 혼란 속에서 유일한 빛이었다. 그렇게 무작정 낙준을 찾아온 그녀였다.
해숙의 오해와 질투에도 마음 약한 그는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넌 기억을 잃었으니 이름부터 짓자. 자, 이제부터 넌 소미야. 소미는 그 이름을 되뇌며 눈을 감았다. 소미. 이름은 그녀의 텅 빈 존재를 채워주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맴돌았다. 낙준을 향한 시선은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으려는 간절함 같았다. 해숙은 소미에게 이름까지 지어주고 집에서 같이 지내게 해주는 낙준에게 서운하고 빈정이 상했다.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건지도 모른다. 낙준은 마음이 약했다. 내가 교화소에 다녀올 때까지 소미를 내보내라는 해숙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했다. 소미의 텅 빈 눈빛, 그녀의 혼란은 낙준의 연민을 자극했다. 결국 그는 소미를 그대로 집에 두었고 그 선택은 해숙의 가슴을 찔렀다. 두 청춘 남녀가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을 본 해숙은 기껏 데리고 다니더니 뭐야? 둘이 데이트라도 하고 온 거야? 하며 속상한 맘에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속으로 내뱉었다. 낙준의 30대 모습, 건강하게 뛰어다니는 그의 다리는 사랑스러웠지만 그녀의 80세 얼굴과 나란히 서면 마치 엄마와 아들 같았다. 내가 어리석었지. 지금 모습이 예쁘다는 그 말을 믿은 내가 바보야. 그녀는 자신을 원망했다. 어딘지 천국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체념했다. 난 나한테 맞는 삶을 찾아갈 테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라, 고낙준.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다. 해숙은 과거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천국의 거리는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그녀는 망설이다 올라탔다. 창밖으로 천국의 풍경이 흐르고 그녀의 눈앞에는 엄마의 얼굴이 떠올랐다. 버스가 과거의 마을에 멈췄다. 해숙은 엄마를 찾아 달렸다. 엄마. 그녀는 엄마의 품에 안겨 울었다. 나 여기 어울리지 않아. 그녀의 눈물은 젊어진 낙준에 비해 80세 노파 모습 그대로인 자기 모습에 대한 비교로 인해 무너지는 자존감, 그리고 낙준에 대한 사랑과 원망으로 뒤엉켰다. 낙준은 해숙이 사라진 집에서 안절부절했다. 그의 손에는 해숙이 좋아하던 꽃이 쥐어져 있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는 후회로 가슴을 쳤다. 소미를 내치지 못한 자신의 연민이 해숙을 떠나게 했다. 그는 과거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달렸다. 마을에 도착한 그는 해숙을 찾아 헤맸다. 멀리 그녀가 엄마와 함께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보. 그는 그녀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내 마음은 언제나 당신과 하나야. 당신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그만 집에 가자, 제발. 그의 눈빛은 언제나 자기만 사랑했던 85세의 그 남편이었다. 해숙은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 손은 그녀를 50년간 붙잡아준 손이었다. 그녀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해숙과 낙준은 소미를 마주했다. 소미가 해숙을 보자마자 와락 안기며 말했다. 사모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 소미를 의아해하며 해숙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소미의 눈빛에는 낙준을 향한 애정과는 다른 순수한 의지가 있었다. 해숙의 가슴이 미묘하게 움직였다. 이 아이는 누구일까? 왜 이렇게 익숙한 거지? 그렇게 소미를 바라보다가 소미의 텅 빈 눈빛을 본 해숙은 가슴이 아렸다. 이 아이. 기억을 잃은 게 너무 안쓰러워. 그녀는 낙준과 눈을 마주쳤다. 낙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여보, 우리 이 아이의 기억을 찾아줘야 해. 그들은 소미의 손을 잡았다. 낙준은 천국센터에 기록을 요청했고 해숙은 소미에게 부드럽게 물었다. 소미야, 지하철에서 뭘 봤는지 뭐든 떠오르는 거 없어? 소미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들의 따뜻한 손길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해숙과 낙준의 마음은 하나였다. 이 아이의 잃어버린 과거를 찾아주고 싶었다. 천국의 기록실에서 센터장은 먼지 쌓인 서류를 뒤졌다. 그의 손이 멈췄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낙준과 해숙, 그리고 그들 곁에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소미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이건 대체 뭐야? 센터장의 속삭임은 고요한 기록실을 울렸다. 해숙은 천국의 언덕 위에 서 있었다.
낙준과 소미가 그녀 곁에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낙준이 준 꽃이 쥐어져 있었다. 낙준의 자상한 마음에 가만히 미소 짓다가 해숙은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소미. 저 아이는 누굴까? 어떻게 낙준을 찾아 여기까지 왔을까?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소미가 젊은 시절 그들의 잃어버린 딸일까? 아니면 과거 그들의 삶에 흔적을 남긴 누군가일까? 그 답은 천국의 안개 속에 숨겨져 있었다. 해숙이 낙준을 바라보며 소미는 분명 우리와 관계가 있는 아이일 거야. 우리가 기억을 잃고 불안해하는 소미의 기억을 찾아주자. 고 말하자 낙준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착하고 여린 우리 마누라. 어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낙준이 미소 지으며 해숙을 꼭 안아주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소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소미는 대체 누구인가? 그 질문은 천국의 모든 것을 뒤흔들 비밀이었다. 해숙과 낙준 그리고 소미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